안녕하십니까. 헌법 강사 강기주 강사입니다. 이 시간은 2020년 승진시험 대비 형법 최신 판례 강의 시간입니다. 올 한해 2019년에도 중간간증 불능미수,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 사건, 그리고 재심 판결을 확정 판결을 보아서 30주 후단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가 여부 등 아주 중요한 전원합체 판례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최신 판례 그리고 중요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판례는 아니지만 2018년 전원합의체 등과 같이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판례부터 빠른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출제가 유력한 판례입니다. 제목 보시면 중간간증 불능미수 인정 이렇게 되어 있죠. 대법원 2019년 3월 28일 날 선고된 판결로 사건 번호는 2018도 16-00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애벽인 피고인은 2017년 4월 17일 22시 30분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는 당연히 여성분이고요. 22세 분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01시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었다. 02시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이래 가늠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차하여 한거 불륜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가늠했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그 정도로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렇게 되어 있죠. 워낙 중요한 판결이라 사실관계 읽어봤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의 경과를 보면 상근 예비에게서 군검사가 뭡니까? 기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군사, 고등군사,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처음에 군검사는 강간죄로 기소하였답니다. 그래서 1심에는 이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중강간죄를 인정했고요. 2심에서는 중강간의 불능미수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인정이 됐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한거불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늠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실상실이나 한거불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경우 무슨 죄가 될 것인가. 결론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결론이겠죠. 중강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중강간죄 불능미수. 근데 이 사건은 이 판결 유죄에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결론이고요. 중간간은 우리 형법 299조 있죠. 심실상실 또는 한거 불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하거나 추행하거나 그러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보시면 판례가 말한 판결 루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간의 고의. 중간간의 고의 보시면 중간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실상실 또는 한거 불상태에 있다는 점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중간간의 고의. 2019년 채용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 중간간죄 불능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간간의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간은 우리 판례가 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내심의 의사가 필요한가. 인식과 용인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고의 일종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 사실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미필적 고의 개념이죠. 어느 정도 내심의 의사, 인식과 용인. 근데 쭉 보시면 여기서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제가 몇 줄 꺼서놨죠.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일반인의 입장 X에 두시 바랍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고의는 행위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 입장이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이라는 것.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이 질문이 답으로 이미 뜬 적이 있습니다.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가로 2번에 보면 불능미수 이야기가 나오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중간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밑줄 거짓 문장 보시고 계십니다.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요.
그래서 피고인이 중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가 기소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중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근데 미수는 세 가지가 있죠. 25조 장의미수, 26조 중지미수, 27조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미수 중에 불능미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중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우리 판례는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적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기 이미 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된 지문들을 다시 전환체 판례에서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인 것을 판례로 확인한 측면이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 요지니까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결과적으로 구속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였지만 구속요건 충족은 기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중간간의 기소는 불가능하였지만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불능미수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해 두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했다고 오인한 측면에서 존재하는 슬래시 하세요. 존재하는 앞에다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이 부분 많이 질문받는 파트인데 설명을 드리면 사실의 착오랑 그 다음에 불능미수입니다. 착오란 말은 인식의 세계랑 실제의 세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면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불일치입니다. 사실의 착오하고 불능미수 판례 표현대로 연습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실의 착오, 그럼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사실의 착오라 그러죠. 우리 형법인 15조 1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 판례 표현대로 연습을 해볼까요? 판례 표현대로 하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보시면 K가 있습니다. 킬러가. 킬러의 표적은 갑입니다. 사람이 있네요. 여기서 뭐 킬러의 표적 어디라 그럴까요? 실제의 세계입니다. 실제 이 침실에 누워 있는데 실제는 시체을이 누워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 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실제 을이네요. 즉 K가 킬러가 표적 갑을 살해하기 위해서 갑의 침실에 들어가서 총을 빵 쐈는데요. 을이 죽었습니다. 실제는 을이 존재하죠. 을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사실을 실제는 존재하는데 행위자의 머릿속에는 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인식 못했다. 이걸 사실의 착오라 그럽니다. 판례는 불능미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실제는 살아있는 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K가 표적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빵 쐈는데 을은 실제 1시간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체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면 실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K는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인식한 겁니다. 존재한다고 인식한 것. 이게 불능미수입니다. 여기는 실제 존재, 다시 설명해 드리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 못했다. 근데 이 사건은 강간죄 불능미수죠. 실제는 심실상시나 한거 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K는 을순이가 만시 상태에 있다고, 즉 심실상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으로 나간 것이죠.
이 사건은 불능미수다. 어려운 표현인데 좀 여러 번 읽어서 자기 것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차고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인식한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불능미수를 반전된 사실에 차고 또는 구속요건적 차고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사실의 착오를 뒤집으면 불능미수가 나온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더 보십시다. 2번 보시면